고요. 아이고, 이 시작이 힘드니까. 이게 마인드 컨트롤 잘해야 돼. 성수와 동수의 날, 성동일 99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성수, 동수, 쌍수 두 분 소개합니다. 생계형 평론가 김성수 방생 프로젝트의 거룩한 상어 김성수 선생.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오늘은 태용호가 빵빠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채 지랄을 했기 때문에 제가 빵빠르 형태로 좀 뭔가를 하고 그리고 거룩한 상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빰 빠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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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이것도 야 임마 북한 국가랑 똑같이 했다고 해라. 김성수가 북한 국가 연기했다고 해. 알지도 못하면서 이 빨갱이. 네. 아이고, 역시 김성수는 이거 한 방으로 오늘 방송 다 했어요. 자, 다음에 조선의 평론가 곽동수 갱생 프로젝트의 주다쉣. 곽동수 선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곽동수입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두 분의 평론가. 더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예. 누가 있어? 누구 명함을 한번 내밀어봐. 없습니다. 예. 근데 간혹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더라. 김성환 평론가 괜찮지 않아요? 김성환. 네. 그분이 이제 원래는 기자였고 그리고 방송 작가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종편이 생기면서 이제 그 정치평론, 시사평론 쪽으로 나가가지고 아주 딱 기틀을 잡은 사람이죠. 논리가 거침이 없더라고. 예, 또 추천해봐요. 두 분 외에 괜찮은 평론가들. 글쎄, 뭐 생각이 나는 사람이 별로. 없구나. 저는 김원식 평론가를 늘 좋아합니다. 같은 문화평론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뭐 아직까지 자기 길 안에서 나름대로 이제 잘 튼튼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김원식 평론가 좋아합니다. 예. 최영일 이름은 안 나오고 있어요. 영일이 형은 저 이미 너무 잘 알려졌는데 왜 얘기를? 아니 틀면 나오는 한 달에 100개 이상 출연하는 센츄리 클럽에 들어가신 분이니까. 진짜요? 한 달에 100개? 그럼요. 이미 넘어선 지 오래됐어요. 왕.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들어갔던 쪽이니까 저는 사실은 20대들 평론가들이나 얘기하는 사람들 요즘은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들 많이 하는데 어떤 문제 보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하는 사람들을 많이 찾고 있어요. 새날이 발굴을 많이 하니까 그런 걸 보면서 뭔가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근질근질해요 요즘은. 예. 자, 어쨌건 말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신다는 두 분과 함께 출발할게요. 자, 일단 오늘 본 토크 하기 전에 안철수 씨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밥상 위에 안철수라는 맛있는 밥상에 이분이 요즘에 하는 거는 사실 그냥 보수죠. 완전 수구. 수구도 칭찬이죠. 공수처법 개정 꿈도 꾸지 마라. 보통 이럴 때 수구보다는 꼴통 쪽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유가 뭐뭐 하지 말아라고 할 때는 자기가 갖고 있거나 힘이 있거나 막을 수 있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꿈꿀 자유까지 뺏어가고 있는 한때는 진보의 상징이었던 안철수 참 추잡하다는 것도 그렇고 쪼잔해 보이는 게 제일 많습니다. 그 시작은 비슷했잖아요. 문재인 안철수 후보 단일화 이때까지만 해도 안철수를 딱히 욕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지금 안철수 보면은 아예 지금 보수 정당의 당대표 정도의 느낌으로 워딩이 나와요. 거의 뭐 그쪽에서 대권 후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윤석열하고 경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전서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 대권 후보에 나온다 그랬죠. 근데 안 나올 거라면서. 지금 나왔어요? 그럼 나온다니까 이제. 아니 그러니까 나는 어제 방송에서 했던 얘기가 있어. 윤석열은 대선 주자의 지지율 높은 거는 즐기고 있긴 한데 막상 대선 쪽으로는 못 나온다는 게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황교안 같은 경우는 대선 주자로 일찌감치 언급이 됐고 잠깐 사라졌지만 청년을 내세워서 대선 후보에 뛰게끔 노력을 했었습니다. 당대표까지 했고. 근데 윤석열은 그렇게까지 못 갈 거예요. 자, 지금 윤석열 이야기는 이따가 해야 되니까. 이따 할 건데 똑같다니까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황교안처럼 여기는 어떤 형태로든 방패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죽으니까 자기 장모, 자기 부인과 함께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나는 정치적 희생양이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들을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치를 할 거라고 얘기를 이전서부터 했었고. 아니, 그러니까 형이 지금 나한테 했던 이야기는 윤석열이 대선 출마 선언제도 한 것처럼 같은 질문이잖아요. 내가 윤석열 대선에 나온다고 했는데 봐요 나오잖아요. 언제 나온다고 그랬어.
지금 봐봐. 그 이전에 윤석열은 자기를 포함해서 여론조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아니 그 이야기 내가 방송으로 했어.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기 대선 지지를 즐기는 거지. 맞아요. 그건 알겠는데 막상 나오려면 못 나온다니까. 어쨌든 그럼요. 안철수는 지금 잠재적인 자기 경쟁자가 생겼다고 생각해가지고 야 이러다간 개도 구럭도 다 놓치겠다. 내가 그 고생을 하고 지금 희생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 주변에 의원도 몇 명 안 남고 돈만 겁나 썼는데 근데 이제는 미통당 대권 후보 자리도 날아갈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표현이 네. 세져야만 언론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봐요. 문재인 정부는 민심을 빙자해 입법부를 심부름 세트로 전락시켰다. 다음에 독선적인 사이다 정치는 독재는 당뇨병을 낳는다. 뭐 이게 무슨 아니, 이렇게 말하면 사실 이런 정도의 워딩이라면요. 현 상황에 비추었을 때는 일개 극우 유튜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나는 극우 유튜버도 이거보다는 좀 고급스럽게 그러니까 쓰죠. 가끔 가다 보면 있잖아 진짜 이렇게 비유라든지 이런 걸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마구잡이로 하는 거 굉장히 불편해. 그러니까 내가 이명박 아바타 믿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면 손흥민 선수가 골키퍼가 되고 이훈재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가 됐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 아니 그럼 손흥민이 골키퍼가 된 상황이 뭐라는 거야? 손흥민이 골키퍼가 된 상황이 뭐냐고 어떤 걸 갖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야당 의원들을 각자의 전문성이나 의사와 상관없이 각종 상임위에 강제 배정한 게 스트라이커가 골키퍼가 된 거냐? 이거 무식한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몰라. 그렇게 국회의장이 골키퍼를 역할을 하라는 사람이냐? 참 진짜 너무 정치에 대해서 모르니까 비유도 원관념 보조관념 이따위를 다 그냥 그렇지. 뭐 허투루 놓고 막 비유를 해. 이거는 어느 수준이냐면 조선일보가 이제 한 일베의 글을 갖다가 이렇게 올렸던 적이 있어요. 손흥민이 연봉 높아진다고 조기 축구 선수랑 비슷하게 받는 야 조기 축구 선수가 직업 축구 선수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관념 보조관념에 대한 개념도 없어. 그냥 무식한 거야. 그런데 그저 그냥 가서 사람들이 와 뭐 이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갖다 쓰는 건데 너무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그런 그렇죠.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안철수의 이야기가 공감이 가면 안철수 수준인 거예요. 정치를 바라보는 그렇지. 시각이. 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나 정의당이나 미래통합당이나 혼연일체 일심동체가 돼서 지금 민주당 등을 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최소한 미래통합당은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의 사람들은요. 최소한 양비론이라도 해야 되는 거야. 미통당 이중대로서의 역할을 어김없이 하면서 지금 사실 안철수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김종인이 자기를 좀 만나줘야 그렇지. 한참 물이 좋을 때인데 맞아요. 만나자는 얘기를 몇 번 했는데 김종인이 지금 당장 만날 일은 없고 쳐버리면서 딴 사람들에게만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열심히 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쪽인데 그냥 민심을 빙자해 입법부를 심부름센터로 전락시켰는데 그 심부름센터에 자기 사람들 넣지도 못했죠. 그렇지. 그 별거 아닌 것에. 네. 거기다 독선적인 사이다 정치라고 얘기했는데 20대 국회에서 민심 봐주고 의원들 봐주다가 아무 일도 못하고 80일 넘게 국회를 비웠다가 그 다음에 열어서 겨우겨우 법 처리했습니다. 국민들이 힘을 실어준 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은 전형적인 공감 능력 부재예요. 보통은 이렇게 공감 능력이 없으면 있는 척합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은 얘기하면서 당뇨병 환자들이 얼마나 힘든데 독재라는 이건 당뇨병 환자들을 모욕하는 그러네요. 얘기예요. 진짜 심각하네요. 자기가 의사라고 병에 대한 비유를 쓰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아니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 당뇨병의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독재랑 똑같아? 그러니까 무식한 거야 그냥. 말도 안 되는데 당뇨병은 왜 여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워낙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뭐 2%에서 4%대 이 정도 인식하고 있으니까 네가 무슨 소리 해도 우리는 아무 대꾸 봐봐요. 안 한다 하지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인국공 이야기하면서 응. 청년의 꿈을 짓밟고 공정과 정의에 반하는 원칙 없는 인국공 무슨 정규직 전환. 개소리를 하고 있어. 당장 중단해 달라. 이거 미친놈 아니? 아유, 죄송해요 안철수야. 아니 3년째 거쳐서 3년을 토의를 했어. 그래가지고 합의를 했어. 어떤 사람은 나는 그야말로 지금 당장 정규직이 직고용이 아니래도 내 일자리 뺏기기 싫습니다 하는 분들은 자회사로 그 정규직을 갖다 전환시켰고 그리고 아닙니다. 우린 떨어지더라도 직고용이 더 좋습니다 하고 그 얘기한 쪽은
떨어지더라도 직고용을 시켰어. 이제 그런 식으로 3년 아유. 동안 합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비정규직 저분들이 너무너무 고생했구나. 그렇게 고생을 해서 3년 동안 기다렸는데 얻는 게 달랑 200만 원 올라가는 것도 밖에 없고 시험 준비하셔야 되겠구나. 14시간 노동하면서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하실까. 이런 게 걱정이 되는 거야. 정상적인 사람들은. 3.7%의 급여 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행사에 끊어주던 3.7%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고용하면서 주는 쪽이고, 근데 이 일 자체가 굉장한 경무여서 생각해보세요. 요즘은 뭐든지 정규직들 위해서는 다 할 것 같은데 그 3년 사이에 무려 25%의 직원이 이직했습니다. 퇴직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이 힘들어서 3년 내에 정규직이 될 게 뻔히 보여도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할 정도로 노동 강도가 센데 여기에 공부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그리고 봐봐. 그 쓰지도 못한 돈이 넘쳐나는데 3차 추경이 안 되면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처럼 선동한대. 쓰지도 않는 돈은 있지 대구에서밖에 없어. 다른 데는 돈 다 쓰고 지금 국민들도 돈 다 쓰고 지금 힘들어 죽겠다고 하고 있어. 대구만 1,000억 쌓아놓고 있어. 야. 대구에 가서 할 얘기를 갖다 어디서 하는 거야. 안철수나 진중권이랑 근데 내가 봤을 때 글 쓰는 수준은요. 진중권이 조금 낫네. 안철수 진짜 초딩 같다. 일단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 이렇게 난 너무 몰라. 도대체 보좌관들은 다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만약에 야당 대표라면요. 그 인구국 문제만 딱 한정 짓는다면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렇지. 당연한 시대적 흐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딱 꺼내놓고 그렇지만 여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청년들의 마음도 어루만져주길 바란다 하면 돼. 맞아요. 왜 이게 안 되냐 말이에요. 내가 왜 저쪽에 있는 사람을 다 합쳐가지고 그나마 워딩이 그나마 귀에 일부러 들어오는 사람은 김종인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잘해서 결국은 지금 그렇지. 비대위원장을 하고 여태껏 있는 살아있는 거죠. 거예요. 네. 근데 진짜 언어가 언어로 안 돼 있어갖고 사실은 약간의 그 정신적인 아픔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김경률이라든가 뭐 진중건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공소장 갖고 막 뭘 쓰고 판결문 갖고 뭘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것들을 갖다 조금이라도 발견하면 그걸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야 끝났어 이미. 차라리 주목받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악담을 흘리는 하태경은 정치적 목적이 분명해요. 그렇지. 근데 아주 걔는 오히려 악의적인 걸로 똑똑해. 골라서 자기가 그래야 다음에도 부산에서 확실하게 표를 얻을 수 있다. 그쪽 유권자를 보고 떠드는 거라면 그건 정치적으로 이해가 되는 표현입니다. 근데 안철수는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많은 말을 던지는데 맥히는 게 없어요. 끄덕이는 게 뭐가 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 맥락 속에 보면은요. 아까 말한 그 당뇨병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사이다 많이 마시면 당뇨병 걸린다잖아요. 네. 사이다 모도가 아니야? 사이다 많이 먹는다고 해서 당뇨병 안 걸립니다. 아니 그러면 저 그 스님들 채소만 먹는데 당뇨병 환자가 왜 많아요? 여기 어설픈 뭐 무식하네 진짜. 여기 어설픈 아니 의사라는 사람이 저래. 노회찬 따라하기잖아. 의사 아니야 병리학. 병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임상 의사도 아니고 아. 병리학으로 그 샘플 조직 갖다 좀 분석하던 게 업종이에요. 그래서 옛날 임상병리과. 그러면 탄수화물이 과당 섭취되면 당뇨병 걸린다는 것도 모르시는 거야? 알긴 하겠지. 근데 지금 본인이 얘기하면서 라인 맞추려고 독선적인 사이다 정치는 그럼 국민들은 사이다 정치 좋지 고구마 정치할래 이렇게 받아치는 워딩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본으로 선동에 대한 것도 모르고 정책에 대한 슬로건도 안 나고 비판을 하면 뭔가 때려서 주목해야 되는데 이 양반이 그나마 비꼰 게 뭔가 당 만들 때마다 7가지 경제 민주화에 대한 법칙, 7가지 사법 개혁에 대한 이렇게 할 때도 다들 얘기하는 게 왜 7개씩 해? 하나만 딱 던져도 보이는데. 그러니까 후보가 이렇게 보면 워딩의 발전서가 나오는 게 40대 경제 전문가 같은 사람이 필요해라고 김정인이 했었을 때 그것만으로 시끌시끌했어요. 그렇죠. 한참 지나고 난다. 백종원 어때요? 그 한마디로 모든 여론의 블랙홀처럼 갑자기 대선 후보로 그런 사람을 준비하고 있냐 위장을 했다면 갑자기 김종인 뭐 칭찬하는 거 같아. 아니에요. 내가 새날 김종인이니까 커버도 좀 해주면서. 그러니까. 근데 김종인의 절반이라도 연구했으면 메시지 보내는 게 달라져야 돼요. 이런 거 잘하는 게 준표 형도 잘하거든요. 뭔가 비판할 때 잘하는데 이런 얘기는 할 때 안 하잖아요. 이건 정말 어떻게든 눈에 좀 띄어서 저 노력하고 있어요. 김종인 씨 알아봐 주세요. 이거 이상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더 확인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이거죠. 뭐 무조건 추경을 통과시키라는 대통령의 하명에 국회와 야당의 존재는 부정되고 뭐 심부름 세터로 전락했다. 요 워딩 비슷한 워딩을 김종인 씨가 먼저 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거 지금 표절까지 아니야? 어설픈 노회찬 따라하기 같은 거예요. 비유를 통해 가지고 네. 존재감을 높이려고 하는 건데 비유가 노회찬 의원만큼 그렇게 막 적확한 비유는 사실 찾기 힘들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저는 여기 나오면서 판 자꾸 닦아달라고 하지 마세요. 아예 판을 갈아야 됩니다. 얼마나 명확해. 그거는 원관념 보조관념이 다 살아있잖아. 30년 동안 구웠으면 이런 거 못해요. 함부로. 네. 자,
자, 일단 알겠고요. 입 좀 풀었어요. 예. 지금 두 분 식사하시고 와서 주무시고 싶으실까봐 제가 졸리지 마시라고. 그리고 제가 버럭해가지고 또 깜짝 놀라실 때는 방경수님 죄송합니다. 좀 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과할 일을 하지 마. 예, 알겠습니다. 아니야 근데 지난주 좋았는데. 마이크 엄청 떨어뜨리고 하는 거. 막 소리 지를 그걸 까먹었어요. 김연자 참법.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웬만하면 제가 방송 중에는 스포츠 이야기를 안 하는데 스포츠 지금 쏴주신 그 시애틀 유나킴님 이분이 지금 가수. 예, 안녕하세요 커피 배달료 세 분 모두 건강하세요 하셨는데 간혹 이렇게 쏴주시는 분이세요. 예. 예. 근데 실제로 커피를 보내셨어. 시애틀 유나킴님. 여기까지. 시애틀에서 여기까지. 코로나를 뚫고 생활 이야. 방송실까지 보내셨더라고요. 고맙습니다. 특별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딴 채널에서 노래 부르시는 거 보면서 네. 기억하고 있었는데 어머칩니다. 예. 자, 감사드리고요. 자,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